안녕하세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생각하는 힘 노자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한 책이 노자 마케팅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노자 마케팅이라는 책을 읽고 나니까 노자에 대해서 또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은 소감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더 노자를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앞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각하는 힘 노자인문학. EBS 인문학 특강을 최진석 교수께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뒷페이지를 보면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길, 창조인문학 전도사 최진석 교수의 현대 철학자 노자 읽기. 밑에 노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와 자기로 돌아가라를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자기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일반 명사 속에 함몰되게 방치하지 않고 고유 명사로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자기 삶의 양식이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는 삶,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이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삶은 결코 정상일 수 없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것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거룩함은 결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바로 여기가 거룩함이 등장하는 원초적 토양입니다. 이상적인 삶은 저 멀리 있는 곳에 도달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착실한 발걸음일 뿐입니다. 본문 중에 내용을 요약해서 뒤에 간단하게 적어놓고 있고요. 앞날개 부분 보면 이 최진석 교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은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중국 흑룡강대학교를 거쳐 북경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문, 과학, 예술 분야 국내 최고 석학들이 모인 인재육성기관 건명원의 초대 원장을 맡고 있다. 밑에 이제 생각하는 힘 노자인문학은 인문학에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감탄과 감동을 자아낸 EBS 인문학 특강을 기반으로 엮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문학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인문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노자 철학의 탄생 과정을 비롯해 현대인에게 필요한 인문적 사고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흥미롭게 풀어냈다. 이 책을 통해 생각의 틀을 깨는 정신적 자유를 회복하고 진정한 덕성과 행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날개를 보면 뒷날개 이렇게 이게 거의 결론을 짓고 있는 부분에 속해 있는 글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보편적 이념의 수행자입니까? 자기 꿈의 실현자입니까? 당신은 바람직함을 지키며 삽니까? 바라는 걸 이루며 삽니까? 당신은 원오브댐입니까? 유일한 자기입니까? 책을 읽고 나중에 이 문구를 읽게 되면 이 문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마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아랫부분은 내 욕망의 주인이 되는 고유명사 선언. 윤리적 삶은 나로부터 나온다. 내 삶의 원동력은 내가 작동시킨다. 나는 내 윤리적 행위의 고유한 입법자다. 나는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 명사로 살다 가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자기로 돌아가라는 대명제 아래에 내린 그런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문을 잠깐 보면요. 7페이지 첫 번째 부분. 노자의 도를 여전히 실체나 본체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무상생의 귀결하는 관념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두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비주체적 이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철학적으로 읽지 않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되기 쉽다. 다시 간단히 말해본다. 도를 실체나 본체로 이해하면 반드시 본질을 긍정하게 된다. 본질을 긍정하면 가치론, 기준, 구분, 목적, 언어, 확장, 상승 등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철학적인 구조상 당연한 일이다. 노자의 도덕경 안에는 가치론, 기준, 구분, 목적, 언어, 확장, 상승 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들을 부정하면서 본질이니 실체니 본체니 하는 것들을 긍정할 수는 없다. 그것들을 부정하는 한 세계를 비본질성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철학책을 철학적 시선으로 읽지 않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왜 생각할 수 없게 되었을까? 외부로부터의 강한 신념, 이념, 가치관, 지적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서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자의 도가 여전히 실체나 어떤 본체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라고 서술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책의 중심적인 사상이 유무상생,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함께한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 있는 것과 없는 것, 유와 무의 경계면, 어떤 대립면에서 끊임없이 긴장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유무상생,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큰 본류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보면 방금 서문에서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차례를 좀 보면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제1장 생각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리고 제2장 생각하는 힘이 만든 역사, 그리고 3장 유암으로 완성한 노자의 사상, 4장 가짜에 속지 않는 법 관계론, 5강 왜 현대 철학자 노자인가, 6강 지가 아닌 명으로 본다면, 7강 안다는 것은 결국 모른다는 것, 8강 무의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9강 불편한 법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마지막 10강 고유명사로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전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보면 그 생각의 탄생부터, 그리고 노자의 철학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쭉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의 책을 제가 처음 읽어봤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려운 내용인데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게끔 이렇게 잘 서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중에 앞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을 좀, 이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제 마음이 좀 찔려서 네, 오늘 또 커피, 제가 내린 커피, 가장 맛있다고 제가 스스로 우기고 있는 제가 내린 커피, 공부에 관해서 좀 제 마음을 콕 찌르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좀 읽어드릴게요. 네, 215페이지 자기 표현이 안 되는 공부는 끊어라. 개념화된 지식이 겹겹이 쌓이고 무거워질수록 쉽게 한계에 부딪힌다. 이 저자가 자기 표현이 안 되는 공부는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216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배움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평생을 배우다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만 배우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러지 않나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언젠가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인생에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당위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배움은 수단이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삶은 자기 표현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이 표현 능력이 거세되기 쉽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찔리는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책을 읽는 것이 삶이 자기 표현의 과정이 돼야 되는데 나의 표현을 제대로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수동적인 그런 자세, 어떤 배움의 자세에만 머물러 있는가 반성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찔렸는데, 뒷부분 이제 218페이지에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제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데요. 공부는 내가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기본적인 자세를 노자는 자율이라 했습니다. 자율이란 내가 나를 조율하는 겁니다. 대립면의 긴장을 받아들이면 이념과 신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때 드러난 자율적 주체는 무엇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긴장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났듯 죽을 때도 짐승의 눈빛으로 죽으라. 야수의 눈빛을 한순간도 잃지 않으리라 하는 예리한 긴장감을 언제나 유지하기 바랍니다. 가슴 깊이 좀 새겨야 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공부에 침몰되다 보면 수동적인 자세, 또 남들이 저에게 주입시켜주는 지식에만 함몰될 그런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좀 통찰, 사색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노자의 도덕경 12장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한자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치빙전엽 영인심발광, 치빙전엽 영인심발광, 말을 달리며 즐기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사냥은 기본적으로 목표물을 쫓는 행위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정해진 좋은 것을 해야 한다면
속된 말로 미칠 일이죠. 하고 싶은 일은 제쳐두고 해야 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라는 것과 바람직한 것 사이에서 빚어지는 엇박자 때문에 인생은 고달픕니다. 삶의 재미가 없어요. 큰 성취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직함, 해야 함, 좋음은 바로 사냥꾼이 정해놓고 내달리는 목표물과 같은 격이죠. 마치 사냥을 하듯이 이런 목표물을 향해서 내달리도록 구조화된 사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치는 지경으로까지 내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글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자위를 하기도 하지만 과연 어쩔 수 없이 살아왔을까? 내 의지대로 살 수는 없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내 스스로 내 꿈의 실현자로서 또 내가 바라는 걸 실행하면서 살았는지, 어느 부담이 아니라 유일한 나로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굉장히 유익하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